안녕하십니까. 소형한의원 원장 권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에 열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열이. 그거에 대해서 화기인데 화기를 내린다 해서 강화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열이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병리 상태를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장, 상초의 심장은 화라고 그러죠. 화. 그 다음에 배꼽 밑에 신장은 수라고 표현해요. 방광, 자궁, 허리 이 개념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 수라고 얘기하고,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꼭 오줌을 걸러내고 뭐 이렇게 피를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작용뿐만이 아니고 한방에서는 하초를 의미하죠. 심장의 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불꽃이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불은 원래 상승해요. 이렇게. 물은 하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병적인 거죠. 왜 사람이 병에 크게 안 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 사느냐. 몸속에서 자연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수승, 이게 내려가는 거를 올리고 또 화가 올라가는 걸 내리는 수승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생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죠. 이게 깨지는 시기가 뭔가 하면 대부분이 여자들의 폐경기가 되는 주위에 오는 그런 갱년기 때, 이때 빼지고 남자들도 여자처럼 급속하게는 진행이 안 되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만약에 화가 위로 자꾸 올라가면 이 여기는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는 눈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이러니까 화가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갱년기가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막지 못하고 피로해지고 이렇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머리털도 막 탈모가 되고 빠지고 막 빠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하게 기억력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이 화가 자꾸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병적이겠죠. 이게 심해지는 건 갱년기 때 심해지죠.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는 폐경기 주의로 해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 때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기본적으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이거는 수는 차입니다. 차라 한자. 물이 밑으로 흘러요.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무릎 또는 발 이런 데가 시리다고 그래요. 시리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병적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도 오고 뭐 자골신경통도 오고 막 오겠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안 올라가고 수승을 시켜야 돼요. 또는 화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화강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아까 얘기했던 노안도 빨리 오고 여러 가지 오고 또 여러 가지 허리 요통이라든가 다리가 냉증이 오고 나중엔 손까지 냉증이 올 텐데 이거를 우리 몸속에서 아기 때나 청소년 때 이런 때는 수승화강이 이게 잘 돼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승화강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병이냐면 상열하한 여기가 열이 많아요. 상열. 그 다음에 여기는 차죠. 그러면 이제 병이 많이 오는 거죠.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한 지압 치료점을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말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게 두한, 머리는 시원하고 종열, 다리는 따뜻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열 하한이 되면 머리는 열이 생기고 밑에는 차지는 거죠. 머리가 시원해지고 두한해야 되고 종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다리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머리가 열나고 밑에는 차진다 하는 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혈이 이제 수승화강을 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치료 제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메모를 하셨다가 꼭 이용을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때도 한의사니까 한약도 씁니다. 갱년기 때 한약을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압점을 3군데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릎을 굽혔을 때 안쪽에
기역자의 무릎의 바로 밑에, 무릎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들을 보면 쏙 들어갑니다. 이게 음능천입니다. 음능천. 음능천을 지압하는 방법은 안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지그시 안에서 밖으로 지압을 하겠습니다. 요령은 1분 내지 1분 30초를 적당한 통증, 너무 통증이 하나도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 아야 할 정도의 통증,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1분 내지 1분 30초 이렇게 지압을 이렇게 하고 10번을 한 세트로 하고 보통 2세트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고 쭉 내려가면 그 안쪽에 안쪽 복숭뼈가 있죠. 거기에서 요게 외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삼행지, 요게 이제 삼음교입니다. 삼음교. 삼음교에서 사행지 조금 더 약 4촌이라고 4촌. 그 위가 지황이라는 혈입니다. 직이라고도 하고 지황이라도 하는데 여기 그냥 편의상 지황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혈도 지압하는 요령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그시 요령은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간경의 경락을 형혈, 그러니까 목화, 화혈인데 간경의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에서 약 1.5촌이 태충이고 그 발가락 갈라지는 사이 약간 위에 거기가 이제 행간혈입니다. 두 가지 혈이 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태충보다는 행간혈을 취하를 하겠습니다. 이게 화혈이기 때문에 간경의 화혈이기 때문에 여기를 취하를 하는데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이 딱 이렇게 갈라지는 그 틈새에서 약간 5분 정도 올라간 데가 이제 행간혈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압 포인트가 지압을 해주는데 꾹꾹이를 가지고 지압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요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약간 안쪽으로 해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지그시 하고 항상 지압을 할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낼숨에서 약간 아플 정도로 먼저 시간에 제가 그 다리에 팔풍혈 또 손에 있는 팔사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는데 팔사혈이 됐든 팔풍혈이 됐든 굉장히 중요하고 횡경막 위에 있는 거는 팔사혈을 주로 치료를 하면 되겠고 횡경막 밑에는 팔풍혈을 하는데 팔풍혈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것이 행간혈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이고 이거를 약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를 지압을 하는데 조금 통증이 오는 사람 거기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우회를 하면 지압을 하다 보면 거기 통증이 많이 오는데 이건 좌우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치료를 음능천, 지황, 행간 그 양쪽을 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지압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의원에서 침을 놓으면 한 1분, 2분 내에 자극을 주고 있으면 얼굴이 시원해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꾹꾹이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